안녕하십니까. 안현입니다. 자,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민법 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험을 치신다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합격하신 분들, 가채점 결과가 나왔으니까요. 합격하신 분들에게는 축하의 말씀을 보내드리고요. 아쉽게도 이번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격려의 말씀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시험은 결과가 또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불합격하신 분들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또 다른 한 해를 열심히 준비하셔서 이 자격증 꼭 취득했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자, 24회 공인중개사 민법 시험의 출제 형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출제 범위는 매년 출제되는 형태로 출제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범위적인 부분에서는요. 그래서 민법 충칙이 10문제, 물권법이 14문제, 그리고 계약법이 10문제, 민사특별법이 6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자, 올해는 특이하게도요. 대개는 예년의 경우에는 민사특별법 파트가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2문제가 나오고요. 상가임대차가 1문제, 그리고 각각 1문칙이 나왔는데요. 올해는 개정된 법을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아주 출제 경향이 좀 특이했던 경우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집합건물법이 2문제가 출제되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2문제 출제됩니다. 주택임대차가 1문제가 나오고요. 상가임대차 보호법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문제가 생긴 거죠, 그죠? 예. 올해 출제 경향이 좀 특별법에서는 좀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출제 형태를 보게 되면 올해 시험은 예년 시험에 비해서 조금 쉽게 느껴졌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왜 그러냐면 문제 유형을 살펴보면 옳은 것은이라고 출제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까다롭게 출제가 됩니다. 반대로 틀린 것을 골라라는 이런 문제는 상대적으로 쉽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올해 문제를 살펴보면요. 총 40문제 중에 옳은 것은이라고 출제된 문제가 7문제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틀린 것은이라는 문제가 27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형의 문제인데요. 뭐뭐가 아닌 것은 이라는 걸 골라라는 문제가 6문제 출제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고르라는 이 문제가 7문제밖에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민법은 쉽게 느껴지셨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득점도 많이 나왔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그다음 사례형 문제가 11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역시 매년 출제되는 형태에서 큰 비율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요. 20한 6% 정도 출제가 되었고요. 박스형 문제가 1문제밖에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됩니다. 그런 사례형 문제도 어떻게 보면 깊은 내용을 알고 있기보다는 기본적인 사항을 잘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됩니다. 물론 판례의 경우에는 새로운 판례가 전혀 반영이 되질 않았습니다. 작년도 시험이나 그 2년도의 시험을 보게 되면 새로운 판례가 최신 판례가 반영을 했는데요. 올해는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쉽게 아마 시험을 치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올해 문제가 발생을 한 게요. 지금까지 이의신청 가능한 문제가 잘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 민법의 특징인데요. 자, 올해는 한 2문제 정도, 특히 1문제는 거의 이의신청을 받아줘야 되는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2문제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1문제는 제껴놓고 1문제는 거의 100% 이의신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 문제를 풀면서 같이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기보다는 정답 위주로 빠르게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번인데요. 의사표시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고 되어 있죠. 정답은 1번입니다. 비진의 의사표시는 원칙이 유효이죠. 그런데 무효다 해서 이 문장은 틀린 겁니다. 자, 42번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대리권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효력 요건이 아닌 것은이라고 골라라고 되어 있죠. 정답은 3번인데요. 농지거래계약에서 농지자격 취득 증명은요. 농지자 취득을 증명하는 기능밖에 없는 것이지 이것이 계약의 성립이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우리나라 판례 태도고요. 약 한 4년 정도 전에 우리 시험에 한번 출제되었던 지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 3번 지문을 몰랐다 하시더라도요. 1번 대리권이 없으면 무효잖아요. 그리고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정지 조건은 무효죠. 그리고 적법하지 못하면 무효가 되고요. 허가를 받지 못하면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3번 지문을 몰랐다 하더라도 1, 2, 4, 5번을 우리가 늘 공부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마 쉽게 맞추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43번인데요.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정답은
1번인데요. 자, 궁박 경솔 무경험 중에 이 무경험이 올해 출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불공정 법률 행위는 너무 단순한 문제인데 다른 것은 다 나왔어요. 근데 유일하게 안 나온 게 무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강의할 때도 이 부분은 꼭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 무경험은 특정 거래에 관한 무경험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관한 무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을 이용을 해야 불공정행위 성립하는데요.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죠. 특정 영역에서 경험 부족이다. 틀린 지문입니다. 4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곱미터당 98만 원에 매도하는 의사를 표시를 했는데요. 생각을 했지만 청약세 얼마로 규제를 했나요? 89만 원이라고 표시했나요? 자, 이 부분 한번 간단히 설명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98만 원에 팔 의사를 가지고 표시한 부분은 얼마인가요? 89만 원입니다. 불일치하고 있는 거죠. 이 사실을 본인이 전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일단 차고의 문제로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그리고 얼도 98만 원의 승낙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이 계약은 89만 원에 이루어진 거죠. 차고 취소는 이후의 문제로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근데 가격이 폭등을 하자 갑이 또다시 이 물건을 누구한테 팔아버렸나요? 갑이 어리게 팔겠다는 말을 해놓고 병에게 폭등 가격으로 팔아버렸던 사건이 나옵니다. 얼마에 팔았나요? 158만 원에 이루어진 이중매매 계약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44번 문제는요. 지금까지 모든 시험, 사법고시나 변리사나 각종 시험에 찾아볼 수 없는 결합된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문제 형태라 보시면 되는데요. 자, 틀린 것은 되어 있나요? 정답은 5번입니다. 적극 가담을 하게 되면요. 자, 이중매매 꼭 기억나시죠? 선악불문 유효고요. 적극 가담하면 무효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절대적 무효이다 보니까 자, 병이 또 다른 정에게 팔았대요. 근데 이 두 번째 계약이 절대적 무효라는 얘기는 누구에게나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선의의 제3자가 봐도 이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유효이다라는 말은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결국은 유효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정도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는 결론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문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자, 정은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예, 틀린 문장입니다. 자, 1번은 사기로 취소할 수 없는 당연하죠. 차고 문제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89만 원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자, 3번을 보니까 어른 병명의 등기를 말소할 수 없죠. 예, 적극 가담하지 않는 한 이중매매 계약은 유효인데요. 따라 말씀 못하게 되고요. 자, 4번 지문은 뭐냐면 오표시 무효를 묻는 거죠. 오표시 무효는 차고가 있더라도 이것을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는 겁니다. 4번은 오표시 무효에 관한 겁니다. 4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정답은 2번인데요. 계약의 해제는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그래서 해제, 취소, 추인, 거절 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46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복대리는요. 선임은 대리인이 선임을 합니다. 하지만 누구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할까요? 그렇습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리인의 이름이 아니라 본인의 이름이 나와야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47번입니다. 법률 효과가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자, 산업인력공단 발표 가답안으로는요, 5번이 정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문제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확정적이지 않은 것이니까 불확정적 법률행위를 묻는 것이고요. 자, 불확정 법률행위는 불확정적 유효 또는 불확정적 무효 두 가지로 나눠지죠. 그래서 불확정이란 말은 유동적이란 얘기죠. 자, 근데 현재는 유효지만 뒤집어질 수 있는 거고요. 현재는 무효지만 유효로 뒤집어질 수 있는 것들이죠.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제4, 강, 착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제한 능력자,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거 현재는 유효지만 뒤집어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무효가 되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무권 대리인의 법률 행위인가요? 토지 거래 허가 지역인가요?
자, 조건과 기한에 관한 것들이죠. 특히 조건은 정지 조건이 될 것이고요. 기한은 시기가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요, 일단 다 불확정적인 거죠. 근데 무권 대리의 경우에는요, 자, 본인이 추인의 의사를 표시해버리면 이것이 뭐로 됩니까? 확정 유효가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뭘 해버리면 거절을 하게 되면 확정 이제 무효가 됩니다. 근데 그 전까지 유동적인 거죠. 또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거는 뭔가요? 오케이. 상대방은 최고나 철회를 할 수 있는데요. 자, 철회를 해버리면 법률행위는 어떻게 됩니까? 확정 무효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허가를 받아버리면 유효, 불허가 받아버리면 무효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렇게 보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디귿과 미음은 옳은 문장이 맞아요. 강박으로 인한 것, 강박 확정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확정지지 않은 거고요. 자, 소유권 유부부 매매인가요? 자, 이것도 아직 할부 대금이 완납이 되기 전까지는 확정적 소유권 넘어간 거 아닌 걸로 보는 거거든요. 자, 기억의 통전 허위 표시 확정 무효입니다. 그다음 리얼의 조건 자체는 불확정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처분이 포인트예요.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넘어갔다는 얘기죠. 확정 유효입니다. 처분해버리면 조건만 나오면 불확정이겠지만 확정 유효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이제 디귿이 문제입니다. 자, 지금 디귿 문장을 보니까 니은이죠. 니은이 문제죠.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이 거절한 의사표시인가요? 자, 거절은 누가 합니까? 본인이 합니다. 상대방은 거절의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철회의 의사표시입니다. 자, 예전에 우리 시험에서요, 무권 대리인은 거절할 수 있다 해서 틀린 문장으로 나온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률 용어라는 것은요,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이건 약속이거든요. 따라서 상대방이 거절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거절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직 철회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전히 유동적 무효 상태로 보는 거예요. 따라서 상대방 거절한 의사표시는 확정 무효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은 뭐예요? 니은, 디귿, 미음이 옳은 문장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 4번과 5번이 복수 정답으로 처리돼야 됩니다. 아니면 아예 이 문제는 답이 없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문제가 법률 효과가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라 되어 있거든요. 그럼 모두 골라야 되는데 이 모두라는 지문 요구에 적합한 답이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는 올 정답 처리하거나 아니면 4번과 5번을 복수 정답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산업인력공단의 출제위원들의 생각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혹시 한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거는 여러분이 직접 이의 신청해서 올리시는 게 맞습니다. 또한 저도 여러분의 편에서 같이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번입니다. 갑의 대리인 을은 갑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했는데요. 다음 중 틀린 것도 있나요? 정답은 5번이죠. 을이 미성년자면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미성년이란 것을 이유로 이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고요. 자, 49번입니다. 반사회 질서행위로 무효가 아닌 것은 너무너무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자, 합의로 이루어진 중간 생략 등기. 단속 규정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단속 규정은 위반해도 처벌은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사법상 효력은 유효로 인정해 주는 거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0번입니다.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들이 또 있나요? 정답은 1번이죠. 혹시 여러분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때부터 명분, 추, 가, 해, 조 기억나시죠? 명분, 추가 바로 뭐든가요? 무효행위, 추인이죠. 그럼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합니까? 그때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는 이 문장 틀린 문장입니다. 자, 5번은요, 불공정 행위는 무효행위, 추인은 안 되지만은요, 전환은 인정을 해주는 것이 우리 판례 태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의 무효인 법률행위, 혹시 이걸 정답을 찍으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자, 무효인 법률행위는요, 아예 침해가 없는 거잖아요. 무효 아예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1번입니다. 자,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등기해야 되는 거죠. 정답은 5번입니다. 아닌 것도 하나의 틀린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점유 취득시효. 또 뭐가 있던가요? 양도, 양수, 교환, 징역, 매매, 이행 판결,
점유 취득시효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뭘 한다? 등기한다. 오케이. 자, 52번입니다. 민법상 점유에 관한 설명 틀린 것도 있나요? 정답은 4번인데요.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선의의 점유자는 물건을 훼손하면 현존 이익을 반환하잖아요. 그죠? 근데 악이면 과실 수취 못하고요. 물건을 훼손했으면 전 손해를 배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핵심 포인트는 악의의 점유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귀책 사유가 없다. 멸실 책임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없어요. 그리고 수취한 과실도 반환하지 않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과실 없이 했다면 보상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3번인데요. 자, 주의 토지 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도 있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죠. 분할되거나 일부 양도가 된 경우에는요.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되는데요. 이때 주의할 것은 분할 당사자, 양도 당사자에게만 무상이죠. 따라서 제3의 토지로 무상 통행권이 인정이 되지 않죠. 또 분할 이후에 소유자가 바뀌면 우리는 특별 승계인이라고 그러나요? 양수인이죠. 이때는 무상이 아닙니다. 누구 사이에서만? 당사자 사이에서죠. 따라서 둘째 줄 끝부분에 보니까 양수인에게도 무상이다 이랬는데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54번으로 가겠습니다.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뒤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효가 완성이 되고 나면은요. 자, 소유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등기를 해줄 의무라는 것이 생기고요. 그리고 시효 완성자는 등기를 받을 청구권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등기 의무가 과연 두 사람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생기는 등기 의무일까요? 아니면 우리 법률이 넘겨줘라 라고 해서 생기는 의무일까요? 바로 법률상 의무지 계약상 의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갑이 병에게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팔았다. 그러면 불법에 의한 책임은 물어도 채무불이행 책임, 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 못 묻는다는 거 기억나시죠? 따라서 이 문제가 틀린 이유가요. 둘째 줄 끝부분에 보니까 계약상 채권 관계가 성립한다. 계약이란 이 글자 때문에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자, 55번으로 가는데요. 자, 갑과 을은 X 토지를 각 2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공유합니다. 다음 중 틀린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 공유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지는 거 아시죠? 하나는 지분 파트가 있고요. 하나는 뭐 공유 파트가 있는데요. 제가 기본적인 강의할 때 왜 지분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습니까? 자기 것만 행사한다고, 즉 누구 것만? 지 것만 행사한다고 지분이라고 그랬는데 했죠. 다른 사람의 지분을 손대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런다 그랬습니까? GR 한다 그랬죠. GR. 오케이. 다른 사람 지분은 손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번이 틀린 이유가요. 즉 을은 갑의 지분에 관하여라는 글자가 있을 거예요. 자, 첫째 줄에 보니까 갑의 지분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등기된 거 있죠. 그러면 이 등기 지분을 말소하는 자는 누구냐면 갑자기해야 돼요. 을은 남의 지분을 손대면 안 돼요. 그럼 다른 사람의 지분을 손을 대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런다고요? 지랄합니다. 그래서 을은 보존 행위로도 그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는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보존 행위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지분은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런다고요? 지랄합니다. 오케이. 정답은 1번입니다. 56번입니다.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정답은 5번입니다. 혼동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제 강의를 들으셨으면 기억나십니까? 야매 강의죠. 앞사로 뒤주고. 오케이. 기억나시죠? 앞에 있는 권리자가 어떤 소유권을 가져가게 되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데 뒤에 있는 자가 가져가게 되면 소멸을 해야 정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5번을 보면 갑 토지에 을이 치상권을 가지고요. 그 토지에 또 저당권을 설정한 건 맞습니까? 그러면 을이 먼저 오고 병이 뒤에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누가 소유권을 가져갔나요? 병이 소유권을 가져간 건 맞습니까? 병은 바로 어디 있는 자예요? 뒤에 있는 자잖아요. 그죠?
특별히 보호를 할 이유가 하등 없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저당권은 뭐를 하는 게 맞다? 소멸하는 것이 맞거든요. 근데 소멸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따라서 이 정답은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57번으로 가겠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되어 있는데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법정지상권의 법정에 동그라미 치실까요? 자, 그리고 등기하여라는 글자에 밑줄을 그었고요. 자, 마지막 줄에 대항할 수 있다 이랬는데 궁합이 안 맞죠. 법정이라는 말이 나오면 등기 없이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하여란 이 문장이 틀린 거예요.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다. 이것이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근데 1번은 양도라는 글자잖아요. 양도는 무조건 뭐를 해라? 등기하는 거죠. 58번 가겠습니다. 자,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도 있는데요. 자, 지역권이 매년 출제되는 문제는 아닌데요. 그런데도 작년에도 나오고 올해 2년 연달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문제가 수준 높은 문제라고 하거나 또 좋은 문제 출제 패턴을 가졌다고 말을 하기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몇 문제가 있습니다. 자, 지역권은요. 정답은 3번이죠. 반대로 설명이 되어 있네요. 승역지는 일부라도 괜찮지만은요. 요역지는 반드시 전부여야 되죠. 오케이. 반대로 설명이 되어 있어서 틀린 문장입니다. 59번입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상민관계라는 것은 꼭 소유자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니죠. 내 이웃에 사는 사람이 지상권자일 수도 있고요. 전세권자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상민권을 전세권자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자, 60번 문제도 이의신청이 가능한 두 번째 문제가 됩니다. 물론 출제위원들의 생각과는 좀 맞지 않은 것이 되겠죠. 정답은 5번으로 지금 체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닌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타담보를 제공하고서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는 것은요.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니라 그 물건의 소유자나 또는 채무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치권의 권리가 아닌 거거든요. 근데 2번에 과실수취권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까? 자, 이 문제는요. 유치권자는 담보물권자이지 사용수익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원칙상 과실을 수취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소유자 승낙을 받으면 과실을 수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승낙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런 말이 없으면 과실 수취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출제자들의 이 위원들의 이 의도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자, 2번 지문이 우리 민법 323조에 나와 있는 조문이에요. 과실 수취할 수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과실 수취는 승낙 없이는 못하는 게 되거든요. 그 조문도 승낙을 받고 사용하는 거거든요. 만일에 승낙 없이 썼다면 그 과실을 다 반환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제위원들의 의도는 323조 법조문 타이틀이 과실수취권이니까 유치권자가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 문제를 출제를 했겠지만 문제의 오류가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복수 정답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유치권자 물건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 못해요. 단 보존을 위한 사용이거나 또는 승낙을 받으면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말이 없으면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과실 수취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는 복수 정답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옳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61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이 정답인데요. 자, 일괄 경매 청구권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거 4가지를 제가 짚어드렸을 거예요. 첫째,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을 한 후에 건물을 지어라. 두 번째가 뭐예요? 설정자가 소유하면 된다. 세 번째는요. 선택할 수 있다. 네 번째는 건물의 경매 대가에서는 우선 면제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나시죠? 그 중에서 2개는 꼭 기억하시라 그랬죠. 이거 아닙니까? 결국은 답은 여기서 출제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보니까 제3자가 소유해도 일괄 경매된다 그랬죠. 안 됩니다. 반드시 누가 소유라고요? 설정자가 소유해야 일괄 경매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3번 들어갑니다. 유치권의 소멸 소유 아닌 것도 있나요? 정답은 4번이 정답이죠. 왜냐하면 유치물을 제3자에게 보관을 시켰잖아요. 맡겨놓은 거죠.
이 보관을 하면 보관하는 자가 직접 점유가 되고요. 보관을 시킨 유치권자는 간접 점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접 점유 소멸사유가 아니에요. 따라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63번으로 가겠습니다. 갑은 X 건물의 1번 저당권을 설정을 하네요. 자, 한번 살펴볼까요? 갑은 X 건물에 대해서 을의 이름으로 뭐를 하고? 죄송합니다. 갑이 1번 저당권을 취득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을이 전세를 취득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병이 저당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 보니까 경매 신청 전에 수리비가 나갔다고 되어 있나요? 유치권을 취득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경매 신청 전이에요. 자, 경매 신청 후에 유치권이 들어오면은 대항을 못 하지만은요. 얘는 경매 신청 전이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경매 신청 전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 경매가 실행되면요. 이 모든 자는 다 소멸합니다. 그러나 뭐는 존속할까요? 유치권은 존속을 합니다. 낙찰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는 것이 되거든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겠습니다. 64번 가겠습니다. 건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도 있습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채권 총액이 최고액을 초과하게 되면 자, 변제하고 말소시키기 위해서는요. 채무자 겸 설정자는 전액을 갚아야 되겠지만은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 자, 이런 사람들은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되는 건 맞습니까? 근데 문장이 뭐라 되어 있어요? 물상보증인 전액 변제라고 되어 있어서 이 문장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65번 가겠습니다.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도 있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일정 기간 안에 승낙이 없으면 확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죠. 구속력이 있나요? 구속력 없습니다. 다만 어떤 효력을 가지든가요? 승낙 기간을 정한 의미밖에 없었습니다. 오케이.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66번 넘어가겠습니다.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고요. 대금을 자신의 채권자 병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묻는 문제죠. 정답은 3번입니다. 병은 해지한다. 틀린 문장이죠. 병은 수익자이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제, 취소 못합니다. 맞나요? 원상 회복도 할 수가 없는 자예요. 다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병은 해지할 수 있다. 이 문장이 틀린 문장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67번 넘어가겠습니다. 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되어 있나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계약이 자, 제3자를 보호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제3자 보호되는 게 맞는데요. 자, 이 제3자가 성립하는 시기를 묻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제3자가요.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맺었다면은 선악을 따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해지가 되고 난 다음에 제3자가 들어왔다면 해지된 사실을 몰랐던 자만 보호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둘째 줄 맨 앞에 후라는 글자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셋째 줄 앞부분에 보니까 선악을 불문하고 영향을 받지 않는다 되어 있죠. 선이만 영향을 안 받아요. 악인은 영향을 받아요. 보호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지문에 합의 해제는요. 기본적으로 해제와는 성질이 다르잖아요. 해제는 단독행위고요. 합의 해제는 계약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해제에 관한 기본적인 설명들이 따라와서는 안 되는 거죠. 특히 채무 불이행을 전제하는 것들. 자, 그러다 보니까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가 없어야 등사기지 않습니까? 자, 오케이. 자, 6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했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도래하기 전에 토지에 대해서 수용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잘못이 없네요. 후발적 불능이고요. 양당사자 잘못 없이 수용이 된 경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건 무슨 문제입니까? 위험 부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대금 청구할 수도 없고 대금 줄 의무도 없는 것이죠. 자, 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을이 갑에게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근데 계약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계약금만 반환을 받으면 돼요. 배액을 청구하는 건 아니에요. 배액을 청구하려면 위약금 약정, 즉, 야,
수용되면 100 주라. 이런 약정이 있으라고. 그런 약정이 없으면 준 계약금만 돌려받고 모든 걸 끝을 내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6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나머지 것들은 다 맞는 문장이고요. 다만 1번이 정답입니다. 측량비용, 등기비용, 담보말송 비용 등 매매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쌍방이 균분 부담한다. 자, 이 문맥으로 보면은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문제는 측량비용은 매매를 할 때 쌍방이 계약을 하기 위해서 측량해보자고 해서 하는 거니까 매매 비용이 맞아요. 근데 등기 비용이나 담보말소 비용은 다르죠. 등기는요, 매매 계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행의 문제를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건 매수인이 부담하는 게 맞고요. 담보권 말소 비용은 어떻습니까? 이거 매도인이 자기 토지나 건물에 담보 잡아놓은 거죠. 그럼 그건 당연히 매도인이 말소해야 되지 매수인이 부담하는 거 아니죠. 이걸 균분을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비용하고 말소권 등기비용은 균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70번입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도 있는데요. 자, 정답은 4번입니다. 근데 1번 같은 우리가 평소에 공부하지 않는 거죠. 몰라도 답 그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왜요? 자, 권리의 일부가 타인 소유이지 않습니까? 일부 타인 소유면 악의이자 대금 감액은 할 수 있죠. 혹시 여러분 제 강의 들으셨던 분들 중 이런 거 기억나시죠? 저 손해를 어디에 전해라? 일대에 전해라. 누구는 없다. 용수는 없다. 기억나시지요? 어떻습니까? 저당권의 경우에는 악의의자도 손해배상 청구와 해지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일부 타인 소유라는 걸 알았던 자도 대금 감액은 해요. 그런데 해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4번 지문을 악의는 안날부터 1년 내에 해지한다. 틀린 문장이에요. 전부 타인 소유면 해지할 수 있고요. 영익적 권리한 제한과 수량 부족의 경우에는요, 악의의자가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을 보니까 대항력 갖춘 임대차가 있다 되어 있죠. 요 말이 뭐예요? 용익권이에요, 용익권. 용익권인 걸 매수인이 샀잖아요. 그죠? 그러면 악의는 없지만 선의는 해지할 수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1번입니다. 교환 문제인데요. 자,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교환을 하면서 보충금을 주기로 했대요. 자, 보충금은 돈이거든요. 금전이에요, 금전. 근데 교환의 특징이 뭐예요?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합의하고 하는 계약을 이 교환 계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금전 이외의 재산을 교환하다 보니까 돈이 균형이 안 맞으니까 뭘 주더라? 보충금을 주잖아요. 그럼 보충금이 들어가더라도 본질은 교환이라는 성질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5번에 시가 사기 아니고요. 사기 아니잖아요. 그죠? 자, 72번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인정할 수 있는 권리는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임차권, 물건 쓸 수 있는 권리가 임차권이죠. 자, 보증금 반환 채권, 임차인이 달라는 얘기죠. 비용 상환 청구권, 임대인이 수리할 걸 안 하니까 임차인이 비용 지출해서 수리한 거잖아요. 받아내는 거죠. 매수 청구 다 임차인이 하죠. 해지권 둘 다 가능해요. 임대인도 할 수 있고요. 임차인 둘 다 할 수 있는 권리예요. 자, 73번입니다. 매수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도 있나요? 정답은 옳은 걸 고르는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왜요? 임차인이 지상물, 자기 물건을 팔아버렸잖아요. 그럼 자기 게 아닌데 어떻게 매수 청구하느냐고. 매수에 동그라미 칠까요? 내 것을 네가 사라라고 말을 하는 게 매수 청구잖아요. 이 사람 지상물 소유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매수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1번 지문을 보니까 부속물의 경우는 동독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동의받았거나 매수해야 되고 또 두 번째 독립성이 있어야 되죠. 근데 지상물은요. 동의 여부 따지질 않습니다. 현존하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 오케이. 자, 그리고 3번 지문이 왜 틀렸을까요? 자, 계약갱신 청구하지 않더라도 매수 청구한다. 틀린 문장이에요. 매수 청구는 반드시 계약갱신 청구를 해야 되죠. 물론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4번에 있는 거잖아요. 해지 통과한 거는요. 갱신 청구
없이 매수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매수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서 틀린 문장입니다. 자, 5번에 철거 약정 유효라고 되어 있죠. 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요. 철거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가 되게 됩니다. 자, 74번 문제입니다. 자, 거기 정답은 3번인데요. 자, 문제에 보니까 임차인 을은 임대인 갑의 동의 없이, 자, 동의 없이 동그라미 시작해야 돼요. 자, 이 문제가 지금 섞여 있는데요. 동의를 받은 전대차가 있고요. 동의 없는 전대차 지문을 섞어 놓은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그래서 포인트를 잘 집으셔야 돼요. 이 동의 없이란 말을 모르고 문제 풀면은 헷갈려요. 따라서 동의 없는 경우에 합당한 게 바로 3번이지 않습니까? 임대차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자, 보시면 이런 거죠. 자, 갑이 을에게 임대를 주고 을이 병에게 전대를 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받아주는 게 맞죠.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을 했다는 얘기는 이건 배신행위예요. 그죠? 자, 배신행위면 갑에게는 뭐가 생길까요? 해지권이 생겨요. 그러면 해지를 해야 되나요? 해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근데 뭐가 시험에 나옵니까? 해지하지 않은 게 시험에 나와요. 그러면 임대차 관계는 계속 뭐 되고 유지되고 병만 내보내는 거예요, 갑이. 그럼 병은 갑에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대신에 얘를 내보내면서 야, 너 몇 달 살았니? 석 달 살았어? 그럼 석 달치 월세에 해당하는 돈 주고 나가야지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임대차가 유지되니까 누구인데 받으라는 얘기예요. 을에게 받으라는 얘기야. 병에게 받아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다. 옳은 문장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7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도 있습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일시사용이죠. 일시사용 임대차에 주임법 적용하는 거 아니죠. 민박을 갔는데 잠시 쓰는데 2년 보장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시사용 주임법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3번에 보니까 가맥인가요? 자, 가맥이 되었다? 소액임차인이 된 거죠.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의 둘째 줄 끝부분에 보니까 대지만 경매되더라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5번에 보니까 가압류가 된 상태에서요. 자, 그게 대항력이라는 글자가 있나요? 오케이. 자, 대항력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칠판 한번 볼까요? 갑이라는 사람,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이고요. 자, 얘가 뭘 가지고 있다?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갑이 병에게 물건을 팔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바로 뭐예요? 양수인이잖아요. 그죠? 양수인이에요. 이자기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는 구조 아닙니까? 자, 문장을 보니까 보증금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되었다면 양수인은 가압류 채무자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잘 볼 수 없는 지문인데 이 사람이 보증금 채권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까? 이 채권을 제3자가 뭐를 했다는 얘기예요. 가압류했죠. 그럼 이자가 바로 뭐입니까? 보증금 반환할 채무가 있는 자죠. 근데 집주인이 바뀌었잖아. 그럼 얘 양수인이 바로 뭐예요? 가압류 채무자에 해당한다 이거죠. 돈 줘라 이 말입니다. 자, A가 만일 가압류했다. 그럼 을은 갑에게 보증금 받을 권리가 있고 얘가 그걸 받을 갈 권리가 있고요. 주인 바뀌었네. 또 얘도 이걸 빼줘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채무자 지위를 승계하는 게 맞습니다. 어려운 지문인데 이 지문을 모르더라도 답이 확실히 2번이 맞지 않습니까? 자, 76번 들어갑니다. 자, 전형적인 패턴에서 벗어난 문제인데요. 이 작년 12월에 집합건물법이 개정이 되고요. 개정된 문제가 시험에 나옵니다. 관리위원회라는 게 이제 정답으로 처리되는데요. 정답은 5번입니다. 이 관리위원회가 왜 만들어졌느냐면 관리인의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한 거잖아요. 비리를 못저리게 관리 감독하는 기관인데요. 그럼 결국 누가 하느냐? 구분 소유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점유하는 자라고 되어 있나요? 세입자를 말하는데 세입자가 관리위원회가 될 수는 없어요. 그죠? 누가 한다? 구분 소유자가 합니다. 요건 이제 작년에 법이 바뀌면서 제26조의 3, 1항에 나와 있습니다. 자, 3번에 관리인은 그 아파트 소유자 아니어도 돼요. 임기는 2년이 보장이 되고 있고요. 관리인이 부정을 저지르게 되면 구분 소유자는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4번에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77번은 5번의 4죠. 재건축은 5번의 4입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78번으로 갈게요. 자, 갑은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요.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3억 원짜리 가등기를 합니다. 변제하지 않자 담보권을 실행해서 소액을 취득합니다.
바로 귀속청산한 거죠. 다음 중 틀린 것 되어 있습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채권자가 청산금을 통지하고 나면은요, 그 액수 조정이 잘못되더라도요, 다시는 다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툴 수 있다라는 이 문장,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요, 4번에 보니까 통지하지 않으면 본등기 실행할 수가 없어요. 자, 본등기에도 그 본등기는 뭐로 간다? 무효로 가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 지문에 보니까, 자, 둘째 줄에 지급받을 때까지 이 인도 거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이 동시 이행 관계 아닙니까? 따라서 귀속 청산의 경우에는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9번으로 가겠습니다. 갑은 을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요, 자신의 건물 5억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다음 병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양도담보를 설정을 했네요. 자, 정리해 볼까요? X 건물이 갑의 것이고요. X 건물이 갑의 것이고 시가 5억짜리고요. 자,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데 얼마짜리예요? 1억입니다. 5 빼기 1은 4억이 남네요. 자, 그 다음에 이 건물에다가 병의 이름으로 가등기를 설정한 거 2억인 것 맞나요? 4 빼기 2는 2억이죠. 초과금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가등기 담보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양도담보로 되어 있죠. 자, 본등기 해버렸습니다. 양도담보를 했습니다. 자, 다음 중 틀린 건가요? 정답은 3번입니다. X 건물이 멸실훼손되면 그 범위 내에서 병의 양도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은 소멸한다. 여러분들 건물이 불탔다. 그럼 돈 받을 권리 사라집니까? 그러면 저는 그럼 채권자 돈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럼 저는 이렇게 하겠네요. 제 집을 은행에 담보를 제피고 집을 불질러 버리죠. 그럼 은행은 집이 없으면 돈 못 받으면 채권 소멸하면 불질러 버리고 말죠. 그럴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 이 집이 멸실되었다면 이 양도담보는 뭐하는 소멸하는 게 맞아요. 소멸하는 게 맞지만 돈 받을 권리는 남아있는 거죠. 자, 돈 받을 권리 남아있고요. 혹시나 이 집에 만일에 화재보험금이 나올 수도 있죠. 자, 화재보험금이 나오면 이 화재보험금을 압류해서 물상대위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가등기 담보는 저당권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랬죠. 그죠? 특수한 저당권으로 보는 거죠.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2번에 보니까 청산금 줬다, 지급했다, 돈 받았잖아요. 그때는 채권 소멸하니까 담보도 소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 4번 문제를 보니까 자, 을의 담보권 실행이 되면요. 자,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은요. 경매가 들어가면 가등기 담보나 양도 담보를 전부 다 뭐로 본다고요? 저당권으로 봅니다. 그럼 몇 번 저당권인가요? 2번 저당권이죠. 그럼 경락되고 완납되면 모든 저당권은 소멸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존속하는 거 아니에요. 소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자, 오케이. 그리고 병이 만일에 이 물건을 무에게 팔아버렸고 무가 선이었으면 가등기 말씀 못한다 그랬대요. 오케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0번 문제인데요. 명의 신탁이 나왔네요. 자, 케이스가 딱 나오면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 게 뭐냐면 매수한 사람과 등기한 사람이 같으냐 다르냐를 보라고 그랬죠. 일단 등기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을까요? 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불일치하잖아 지금요. 왜냐하면 갑이 매수했고 을 이름으로 등기한 거 아니에요. 그럼 매수는 누가 하고? 신탁자가 하고 등기는 누구 앞으로? 수탁자 앞으로 한 거죠. 그럼 이 등기는 무슨 등기예요? 무효입니다. 무효. 그럼 누가 소유자입니까? 신탁자가 아니에요. 소유자는 매도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매도인이 이 물건을 뭐 하는 거예요? 무효의 등기는 뭐 하는 겁니까? 말소할 수 있고 진정 명의 회복에 의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의 신탁 약정은 뭐예요? 무효잖아요. 무효. 자, 무효면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무효는 해지란 말 써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일단 정답은 4번이죠. 자, 병이 말소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니까 말소와 똑같은 게 바로 뭐예요? 진정 명의 회복에 의한 이전 등기 청구 아닙니까? 따라서 병은 진정 명의 회복을 이전으로 청구할 수 있다. 1번 을이 소유자다 X죠. 2번 해지해서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그리고 갑은 을에게 부동산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못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 5번입니다. 사실혼 관계 밑줄 딱 긋고요. 유효다 X죠.
배우자 사이라도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서 탈법의 목적이 없을 때만 명의 신탁이 유효고요. 사실혼 관계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죠. 무효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맞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요. 올해 이 신청이 가능한 문제가 예년과는 다르게 두 문제가 출제되었고요. 자, A형 문제, 제가 초기에 B형 문제 제가 적어드렸었죠. 자, 그래서 유치권 소멸에 관한 문제와요. 그리고 불확정적인 것이 에 관한 효력에 관한 문제 복수정답이 될 수 있고요. 특히 A형 47번 문제는 거의 복수 정답이 되거나 올 정답 처리하는 문제가 맞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혹시 한두 문제 차이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예년과는 다르게요. 조금 희망을 가져도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민법을 오랫동안 강의하면서요. 이 신청됩니다라고 말을 해보니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출제위원들이 새로운 문제 유형을 창출을 하다 보니까 용어에 혼동이 생겼고요. 좀 오류가 생긴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번 좀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4회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문제 풀이를 끝을 내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